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의 본질 2탄,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면은 유튜브 촬영하는 건데, 요즘 구독자도 안 늘고, 뭐, 영상 올려도 조회수도 안 나오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조만간에 유튜브를 접어야 되나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어차피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곳이라서 네, 뭐 저는 부담 없이 유튜브 하는 거라서 자유롭게 그냥 네. 아, 그냥 돈 버는 방법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돈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돈을 벌까 뭐 다들 이 고민밖에 안 하겠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현상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서 완전하게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돈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단 얘기죠. 네.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버는 돈 버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일해서 돈 버는 방법이 있겠죠. 네. 이제 취업하고 알바하고 네. 뭐 일용직 뭐 이렇게 있겠죠. 아마 이게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이제 돈 버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자영업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 인구만 하더라도 그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500만 명이 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한국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까 10분의 1은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서 본 거 있는데 대충 그 정도 수치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어요. 자영업자가. 예. 근데 이제 이 자영업이 있고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자영업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통은 장사를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 일을 하는 자기 영업한다는 뭐 이제 그런 쪽이긴 한데 뭐 사업은 조금 더 거창하고 막 약간 자영업은 조금 더 소규모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게를 하고 장사하고 약간 이런 개념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자영업이라고 하고 약간 간이가세나 뭐 조금 일반 과세 뭐 요렇게 이제 들 수 있겠죠. 뭐 자영업에는 치킨집, 뭐 피자집, 뭐 미용실, 뭐 헬스장, 뭐 당구장, 노래방, 뭐 등등등등 뭐 음식점, 뭐 주류, 뭐 술집, 뭐 빵가게 뭐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길가 나가면은 뭐 번화가라든지 그런데 이제 나가면은 엄청 많잖아요. 뭐 편의점도 많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영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자영업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 안에 자영업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왜냐면은 이 사업이라는 게 그냥 이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만 받으면은 그때부터 사업자인 거예요. 예, 간이가세 사업자, 일반가세 사업자.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자영업 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사업한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일반 과세나 법인 과세 뭐 이렇게 이제 뭐 좀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 어떤 혁신적인, 아니 어떤 뭐 인터넷으로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사업한다 이런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업 이름이 있겠죠. 뭐 사업에는 이제 뭐 일반 사업자, 뭐 법인 사업자, 뭐 이렇게 뭐 있겠죠. 그 뭐 요즘 이제 스타트업, 뭐 벤처기업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예, 뭐 중소기업, 뭐 이거는 이제 어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명칭들이고, 네,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하면은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혼동을 하는데, 이 스타트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들을 스타트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인데, 혁신이라는 게 필수로 붙어야 돼요. 그리고 약간 기술적인 부분, 요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줘야지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네 치킨집 오픈했는데 나 스타트업 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용어 정도. 예. 그리고 벤처 기업은 이제 따로 이제 그 벤처 인증을 받는 게 있고,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어떤 규모의, 이건 이 두 가지는 어떤 종류에 대한 거고, 이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기업이 소기업이냐, 뭐 중견기업이냐, 중기업이냐, 뭐 대기업이냐, 아니면 뭐 소상공인이냐, 막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 나눠지겠죠. 네. 그래서 뭐 사업이 있을 거고, 네 번째는 프리랜서가 있겠죠. 돈 버는 방식이.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프리랜서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그 인터넷으로 뭐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막 하는 거죠. 예. 뭐 대표적으로 뭐 디자이너들도 있을 거고, 뭐 개발자들도 있을 거고,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고, 그 말고도 이제 뭐 서비스 업종이나 뭐 어떤 기술직 뭐 많잖아요. 또 예, 그런 것들도 프리랜서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자영업가, 사업가, 프리랜서의 개념은, 이제 프리랜서들이 보통 사업자를 안 내고 이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프리랜서라고 이제 부를 수 있고, 네. 하지만은 사업자를 내고 뭔가 하는데 사업이라고 말하기에는 난 좀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규모가 작아. 그래서 그냥 프리랜서라고, 왜 그냥 혼자서 하거나 이제 프리하게, 예. 이렇게 이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투자가 있겠죠. 투자라고 한다면은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은 가장 흔히 주식 투자 이제 떠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 그럼 뭐 재테크, 또 뭐가 있을까요? 투자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또 회사 기업에 투자하는 뭐 벤처 캐피탈 같은, 또 뭐 엔젤 투자나 아니면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약간 뭐 이런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예,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또 뭐 투자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뭐 가상화폐, 예, 암호화폐 투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거고, 또
뭐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투자가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쵸. 이거 말고 또, 뭐, 이거 말고 이제 어떤 주식에서 파생되는 이제 파생 상품들이 많죠. 뭐, 선물 옵션, 뭐, ELW, 뭐, FX 마진 거래, 어떤 뭐, 통화, 약간 뭐, 네, 등등. 그러니까 이게 파생 상품, 주식 파생 상품은 엄청 많아요. 뭐 부동산도 뭐 보면 뭐 경매에도 있을 거고, 뭐 임대업도 있을 거고, 뭐 이거 임대업은 투자라고 보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예, 뭐 재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뭐 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 다단계 같은 거 있겠죠?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흔히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다단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옛날엔 뭐 지금은 뭐 모르겠죠. 지금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이 해외 다단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단계라고 하면은 보통 피라미드 그러니까 그 다단계 약간 사기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인식이 왜 생겼냐면은 저도 이제 뭐 다단계 몇 번 예전에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저는 뭔지 알기 때문에 깊이 빠지진 않죠. 그냥 이제 시스템이 뭔지 이렇게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 보면은, 이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기술적이나 어떤 마케팅 자체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사람 꼬시기. 예. 그러니까 약간 활동을 많이 해서 등급이 높은 사람도 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시스템을 정확히 물어보면은 잘 모르고 해요. 본인도 잘 모르고 접근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꾸 카톡이 울려. 네, 아무튼 다단계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피라미드가 요렇게 이제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1%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게 보통 다단계거든요. 그래서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메이 같은 경우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메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메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뭐 거의 없죠. 많은 돈을 벌기에는 뭐 다단계도 이제 뭐 다양한 상품들을 다루는데 뭐 전기를 사고 파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제품이나 뭐 상품 같은 게 나오면은 그런 걸 또 이제 가지고 다단계를 하고 예. 다단계도 좋은 다단계를 남들보다 빨리 접해가지고 내가 먼저 진입을 해서 꼭대기에 먼저 올라가면은 진짜 뭐 평생 뭐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단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확률은 없죠. 그리고 지금은 뭐 이걸로 뭐 한탕 뭐 이렇게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 돈 버는 방식. 그쵸. 이제 뭐 그 어떤 도매상?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브로커? 약간 이 중간 개념. 예, 그러니까 이게 미들맨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사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그런 경우죠. 예,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약간 이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그렇게 업자들이 들어온 경우도 좀 제가 볼 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내놓으면은 어 그냥 가져가 싸게. 그리고 그걸 더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개념. 예, 그런 이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약간 이런 미들맨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이게 옷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장에서 싸게 떼와가지고 소매상들한테 조금 더 얹혀가지고 비싸게 팔죠. 이게 약간 이제 뭐 유통 과정이죠. 예, 유통. 어.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게임에서 돈 번다. 네. 게임으로 돈 버는 것도 많죠. 저도 예전에 이제 뭐 던파 이런 거 해가지고 게임에서 돈을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벌긴 했는데 사실은 뭐 돈을 투자한 게 더 많죠. 번 것보다는. 그래서 뭐 리니지 작업장을 차린다. 뭐 이런 것도 많고 뭐 아이템을 사고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국내에 이제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 베이 뭐 이런 데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상의 자산을 이제 현실 자산으로 바꾸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리니지에 그 무슨 제일 좋은 그 검이 있어요. 그게 뭐 1억을 넘어요. 뭐 5억인가 막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아이템일 뿐인데 그냥 이미지 한 장 뭐 이미지 그냥 응? 도트 픽셀 이렇게 찍찍 그어져 있는 거 약간 비트코인 같은 거죠. 뭐 그냥 예, 그런 게 현실에서는 막 몇 억씩 거래가 되고 막 그래요. 네, 이런 것 이 정도 되려면은 네 게임을 엄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뭐든지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먼저 접해가지고 그곳에서 빨리 뭔가 이제 시스템을 파악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네. 뭐 또는 뭐 내가 레벨이 높으면은 레벨이 낮은 사람들한테 뭐 쩔을 해준다든지 내가 너의 레벨을 올려줄게 같이 파티에서 뭐 사냥 가자 돈 좀 받고 예, 골드 받고 그걸 다시 또 팔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유튜브나 이제 SNS 뭐 인스타 약간 이런 걸로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제 또 탄생이 됐죠. 유튜브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먹방 하는 사람 최근에 보니까 뭐 구독자가 400만 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저기 그 복염 TV가 한국 구독자 수로는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이제 뭐 먹방이나 케이팝이나 그런 것들을 해외 구독자들이 같이 많아서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최소 1억에서 많게는 2억, 3억까지 막 벌어요. 연봉이 막 30억, 40억 이래요. 예전에 그 보람 TV인가? 보람 튜브인가? 아무튼 그 어린이 예, 걔는 뭐 한 달에 막 몇십억을 번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예, 구독자가 1만 명 이상만 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월 수입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구독자 1만 명이다. 그러면은 한 월 한 20만 원 정도 생기려나? 구독자가 10만 명이면은 월 한 200에서 400 정도 벌려나? 100만 명이면은 월 한 100만 명이면은 2천만 원이 넘죠.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려나? 아무튼 이게 근데 뭐 이게 평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구독 그 채널별로
어떤 그 조회수가 잘 나오는 채널들이 있고 막 그래요. 또 광고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고. 네. 유튜브로 이렇게 버는 방법도 있고, 또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버는 방법. 아, 뭐 최근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돈 버는 게 뭐 그냥 요즘에는 이제 다 온라인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뭐 꼭 뭐 사업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개발을 조금 한다 그러면은 뭔가 개발해서 뭐 앱스토어 같은 데다가 이제 앱 올려가지고 뭐 이제 돈을 벌게 이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뭐 사업으로 연결되고 막 그러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아 이렇게 다양하게 돈 버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지 이가 사실은 중요하겠죠. 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여기서 돈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요? 세계 갑부 1위가 누군지를 보면 돼요.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돈을 버는지. 원래는 이제 빌 게이츠가 1위였는데 지금은 그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죠. 아마존 창업자. 얘가 지금은 이제 1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하고 얘하고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뭐예요? 이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한 뭐 4위에서 5위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어떤 투자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가장 이제 크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돈을 못 버는 거는 이거죠. 일에서. 이게 가장 돈을 못 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안정적인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모으면은 뭐 돈을 잘 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다른 것들은 뭐 이런 거 치킨집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자영업 같은 경우 뭐 사업해서도 이제 쫄딱 망하면은 이제 뭐 돈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되는 거고 뭐 투자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리스크를 제외하고 그냥 이제 따졌을 때 이거는 이제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리스크는 적죠. 하지만 큰 돈은 벌지 못하죠. 뭐 나머지들은 대박 나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런 이제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클수록 리턴도 크다. 하지만 리스크가 작을수록 리턴도 작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치자고요. 주식 투자. 근데 주식에도 코스피 종목이 있고 코스닥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런 이제 대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작죠. 그래서 리스크도 적어요. 하지만 등락폭도 적기 때문에 리턴도 적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 테마주 같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등락폭이 크죠. 그래서 리스크도 커요. 그래서 리턴도 커요. 예, 이게 어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거를 알아야지만 돈을 벌고 돈을 잃고 한다는 얘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적죠. 그러니까 리턴도 적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하이 리스크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 초기 진입에 성공하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진입을 못해요. 왜냐면은 성견지명이 없기 때문이죠. 뭐 다단계 같은 경우도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 리턴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진입하니까. 예. 그래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남들보다, 그러니까 이미 유행할 때는 늦은 거예요. 남들이 아무도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아이템, 그런 시장에 내가 뛰어들었을 때, 예, 그때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블루오션 시장이죠. 오션 스펠링을 모르겠네. 예. 근데 지금은 블루오션 시장이 거의 없어요. 다 레드오션이고 틈새 시장이고 막 그래요. 대부분 이제 틈새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들이 탄생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혁신하면은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는 혁신이 다 이쪽에서 나올 거예요. 이거가 아닌 혁신은 사실은 혁신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이제 뭐하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도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래서 사회 정서나 사회 통념이나 문화나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뭘 투자를 하던 뭐 사업을 하던 뭘 하던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흐름을. 네, 미래 흐름. 지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 대정보화 시대죠. 예. 그러니까 너무 빨리 정보들이 변하고 막 그러니까 어제의 지식과 정보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을 모르고 책 사가지고 막 공부하고, 근데 우리가 이 공부라는 개념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 안 하고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뭐 인터넷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던 책을 사서 공부를 하던 일단은 뭔가 지식이 있어야지만 돈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지식도 없는데, 예? 대지식 정보화 시대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변하는 공부를 선택해서 공부하면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개념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누군가들이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CREATOR 크리에이터가 만든 거를 유저들이 사용하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은 크리에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기술을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포토샵이야. 포토샵인데 뭐 포토샵 뭐 한 10버전을 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달 뒤에 포토샵 11버전이 나온 거야. 근데 10버전하고 11버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 그 내가 배운 거를 다시 배워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공부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회비용을 잘 생각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회비용이거든요. 내가 어떤 걸 투자했을 때 그만큼 리턴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이런 시대기 때문에 이런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공부를 그냥 무턱대고만 한다면은, 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네, 그러니까 이 누가 만들었고, 이 공부라는 게 내가 하는 공부가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과연 어떤 본질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상계의 모든 건 다 허상이긴 하지만, 그 허상 안에서도 그나마 이제 뿌리에 속하는 본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쉽게, 물론 나중에는 변할 수는 있겠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뿌리에 해당되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는 쉽게 안 변한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치자고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 C, 뭐 C# 막 이렇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C 언어 같은 경우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그 위에 이제 뭐 어셈블리어나 뭐 기계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거의 안 쓰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C 언어에서 파생된 어떤 언어들이 있어요. 이제 파생된 언어들. 예. 그러니까 이 밑에 언어들을 배우면은 그것들은 다시 새로운 게 나오면은 언제든지 바뀐다는 얘기죠. 네. 지금은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좋은 언어들이 나와서 약간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씩 이제 묻히고 있는, 예, 요게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약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HTML, CSS 이런 거 배우더라도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 그 파생된 언어들, 약간 근데 이제 HTML 같은 경우에는, 예, 약간 그 모태의 이제 모든 UI를 다 HTML로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이것들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HTML4였는데 지금 5로 나왔고 막 그런데 뭐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이 어떤 공부라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공부가 이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공부인지, 향후 5년, 10년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인지, 써먹을 수 있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할 때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근데 우리가 10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성견 지명이 없다면은, 그런 통찰력이 없다면은, 뭐, 내가 뭘 해도 모른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고 막 하면은, 물론 이제 뭐,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자, 돈 버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력이에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야 다 필요 없어요. 생각, 아이디어, 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막 이런 얘기 흔히 많이 하죠. 나 좋은 아이디어 생겼다. 나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템 다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은 그걸 실행할 실행력이 없단 얘기죠. 머릿속에만 있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가 1%라도 1%라도 실행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뭐 아이디어가 조금 중요한 시대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이디어 같은 거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생각하는 게 다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실행할 실행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물론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디어보다 더 최우선시 되는 게 실행력이다. 실행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뭔가 떠올렸어요. 그럼 그 즉시 해야 돼. 그 즉시 실행으로 해야 돼. 만약에 그 즉시 하지 않잖아요? 내일이 되고 내일 모레가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흐릿해져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일주일 한 달 지나면은 흐릿해지면서 그냥 그렇게 지워져 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떠올린 그 아이템이 정말로 좋은 혁신적인 세상을 바꿀 그런 아이템일 수도 있단 얘기죠. 그러면은 그걸 실행을 해야 돼. 근데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저질러. 아니면은 일단 한 발자국이라도 가야 돼. 움직여야 돼. 뭔가. 예. 그러면은 이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을 했단 얘기는 이미 절반이 끝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을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다가 그냥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실행이에요, 실행. 가장 중요한 게 이 실행이 없이 생각만 머문다면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는 그런 선택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만 돈을 버는 방법 같은 거는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뭐 시제품이나 뭐 그런 것도 이제 미리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떤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그러면 이 준비하는 이 준비 기간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이 준비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애자일 이제 방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거의 뭐 완벽하게 만들어서 출시를 했지만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한 뭐 50% 정도만 만들어 놓고 뭐 베타 서비스라든지 뭐 베타 버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선 출시를 해서 시장 반응을 보는 거야 먼저. 그리고 시장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를 알면은 그때그때 조금씩 고쳐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제가 지금 유튜브 하듯이 유튜브 제가 지금 뭐 부담 하나도 안 갖고 그냥 막 하잖아요. 예. 이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바로 온라인 인터넷 시장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근데 온라인은 공간에 제약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막 그냥 들어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뭐라도, 왜? 일단은 실행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막 고민하지 마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에 쇼핑몰 창업 검색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쇼핑몰 창업하는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해요. 따라해서
뭐라도 일단 의심하지 말고 해봐. 뭐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뭐 한 뭐 돈 10만원 뭐 100만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뭐라도 일단 만들었어. 그래서 쇼핑몰 만들었어. 뭔가 홈페이지라는 게 이제 짠 생긴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상품도 올리고 막 이렇게 막 해야겠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근데 그거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일단은 홈페이지가 어떻게 그냥 어설프지만 뭔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시작이 절반이라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혁신이 모든 거 다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파괴적 혁신 약간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혁신이 모든 거 다 파괴해 버린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나 시장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개념들을 완전히 다 이 혁신으로 파괴를 해버리니까 새로운 게 새로 나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기술적으로 이게 편리하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걸 이게 해야 된다. 예. 아니면은 혁신이 없이 기존에 했던 쇼핑몰하고 똑같은 거를 하면은 그 수많은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그리고 이미 공룡 기업들이 막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하고 내가 뭘 갖고 경쟁을 할 거야? 경쟁할 만한 요소가 혁신 말고는 없어요.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소가 새로운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새롭다는 얘기가 혁신적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신선하고 새롭고 편리하고 뭔가 특이하고 요런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뭔가 쇼핑몰을 하더라도 기존의 쇼핑몰하고 일단은 똑같이 뭐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만드는 일단 실행, 그러니까 눈앞에 뭔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움직이니까. 이게 뭔가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계속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 버는 방법들이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다 하나씩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웃기겠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돈 버는 방법들이 있다. 네. 원래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막 되게 하나 가지고 막 주제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할까 하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어차피 이 본인이 길을 이제 선택을 해서 가는 거니까 네. 뭐 다 아는 얘기겠죠, 사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은 네, 더 좋다는 얘기죠. 세상이 변하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런 통찰력을 길러야 되고 그 통찰력이 있어야지만 돈을 잘 벌 수 있다. 네.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사실은 경험이에요. 네. 이 경험이 없이 책만 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식은 머리로만 습득한 거지 지혜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습득을 한 거죠.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험을 많이 쌓으면은 직관력과 통찰력이 알아서 올라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들을 뭐 실패도 자산이에요.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막 낙심하거나 막 그러지 말고 물론 그 실패할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겠죠. 네, 그 당시에는 막 진짜 엄청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거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겠죠. 네. 일단은 돈 버는 방법을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